안녕하세요. 다산에듀 교수 이창선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소아활동 설비인 재현 설비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재현 설비의 그 정의를부터 보시게 되면, 재현 설비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연기를 제거하고 신선한 공기를 유입해주는 그러한 설비를 말하는데, 자, 보세요. 화재 발생 시에 화재 발생 장소의 연기를 거실 또는 통로에서 배출시키고 거실의 하부나 인접실에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여 청정 공간을 유지해 피난 및 소화 활동을 유효하게 하기 위한 설비, 이것을 재현 설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재가 발생하면 사망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질식사, 연기에 의한 질식사이기 때문에 그 연기를 신속하고 빠르게 배출을 시키고 신선한 공기를 유입을 시켜야 피난할 때도 유효하고, 그리고 소방 진압할 때도 유효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재현 설비는 상당히 중요한 설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재현 방식의 이제 분류를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자연 재현 방식입니다. 말 그대로 재현을 자연적으로, 즉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계구부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창문을 통해서 바로 연기를 배출시켜주는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계구부를 통하여 자연적으로 연기를 배출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이거는 뭐 일종의 실내외의 온도차, 밀도차 이런 것을 이용해서 바로 연기가 창문, 계구부를 통해서 자연적으로 배출이 되는 그러한 방식인 거죠. 자연 재현 방식. 자, 그럼 자연 재현 방식의 특징을 보시면 일단 기구가 간단하죠. 창문을 통해서 이제 배출되는 거기 때문에. 자, 기구가 간단하고요. 외부의 바람에 영향을 받는다. 그러니까 밖에서 바람이 건물 쪽으로 불게 되면 연기가 바깥으로 안 나가겠죠. 그죠? 안 나가죠. 바깥에서 불어오게 되면. 그래서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이거는 자연적으로 배출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리고 건물 외벽에 재현구나 창문을 설치해야 하므로 건축 계획에 제약을 받는다라는 그러한 단점이 있고요. 그 다음 고층 건물은 계절별로 연돌 효과, 즉 굴뚝 효과에 의한 상하 압력차가 달라서 재현 효과가 불안정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연 재현 방식은 많이 안 쓰죠. 강제적으로 연기를 배출하는 그러한 강제 배출 방식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스모크 타워 재현 방식입니다. 이 스모크 타워 재현 방식은 바로 요 상단에 뭘 설치하냐? 루프 모니터입니다. 이게 루프 모니터를 설치해서 재현하는 방식을 바로 스모크 타워 재현 방식이라 하는데, 특징도 볼게요. 일단 고층 건물, 고층 빌딩의 적당한 재현 방식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배연 샤프트의 굴뚝 효과를 이용하고, 이것도 일종의 자연 배연 방식, 자연 재현 방식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제로 배연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모든 층의 일반 거실 화재에 이용을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루프 모니터를 설치해서 재현하는 방식은 뭐다? 스모크 타워 재현 방식이다라는 거. 이걸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제 기계 재현 방식입니다. 이제 강제적으로 연기를 바깥으로 내보내주는 방식인데, 이제 보통 이걸 많이 쓰겠죠. 기계 재현 방식을. 그래서 송풍기 등을 사용해서 건축물 내부에 발생한 연기를 재현구에까지 풍도를 설치하여 강제로 재현하는 방식, 이것을 기계 재현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 기계 재현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제1종 기계 재현 방식은 급기와 배기를, 바로 송풍기와 배연기를 설치해서 재현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제1종 기계 재현 방식은 두 개를 다 설치해야 돼요. 송풍기와 배연기를 둘 다 설치합니다. 이거는 제1종 기계 재현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기 배연기 여기 있죠. 연기를 배출해주는. 여기는 송풍기, 신선한 공기를 유입시켜주는. 그죠? 이게 바로 제1종입니다. 1종. 자, 그리고 제2종 기계 재현 방식 같은 경우는 급기와 배기를 뭐를 이용해서 송풍기만 설치해서 재현하는 방식이 제2종 기계 재현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배연기 없어요. 여기 송풍기만 설치해서 급기와 배기를 같이 하는 거죠. 이게 제2종 기계 재현 방식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3종 기계 재현 방식인데, 이걸 가장 많이 써요. 제3종을 많이 써요, 흔히. 그래서 제3종 기계 재현 방식은 급기와 배기를 뭐만 이용해서 배연기만, 그죠? 배연기만 설치해서 급기와 배기를 같이 하는 거죠.
이거를 가장 많이 씁니다. 제3종 기계 재현 방식. 그래서 배연기만 설치하는 것 바로 제3종 기계 재현 방식입니다. 자, 이런 종류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자,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네요. 재현 구역의 구획.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들. 숫자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먼저 하나의 재현 구역의 면적은 얼마냐? 1000제곱미터 이내입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의 재현 구역의 면적 얼마라고요? 1000제곱미터 이내예요. 1000제곱미터 이내. 그리고 거실과 통로는 뭐 한다? 상호 재현 구획한다. 거실과 통로는 하나의 재현 구역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상호 재현 구획 해야 돼요. 거실과 통로. 그리고 통로 상의 재현 구역은 보행 중심선의 길이가 몇 미터? 60m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거 기억하세요. 보행 중심선의 길이가 몇 미터를? 60m를 초과하지 않을 것. 그러니까 60m 이하가 돼야 돼요. 보행 중심선 길이가. 그리고 하나의 재현 구역은 직경 60m 원 내에 들어갈 수 있을 것. 60m. 이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60m 원 내에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의 재현 구역은 2개 이상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한다. 그러니까 두 개의 층을 하나의 재현 구역으로 설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일단 층의 구분이 불분명한 부분은 그 부분을 다른 부분과 별도로 재현 구획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재현 구역의 구획 기준에서 여기 나와 있는 숫자를 중심으로 암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재현 구역 구획의 기준입니다. 자, 여기도 잘 보셔야 돼요. 자, 일단 재질은 내화 재료, 불연 재료 또는 재현 경계벽으로 성능을 인정받은 것으로서 화재 시 쉽게 변형, 파괴되지 아니하고 연기가 누설되지 않는 기밀성 있는 재료를 할 것. 다음, 자, 이거 중요합니다. 두 번째 내용. 재현 경계의 폭이 몇 미터 이상이다? 0.6m 이상. 이거 중요합니다. 자, 재현 경계의 폭이 0.6m 이상이고 수직거리는 2m 이내에 의한다. 수직거리는 2m 이내. 자, 그래서 이 그림 보세요. 자, 재현 경계의 폭이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이게 천장이고 여기 쭉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죠? 이게 재현 경계의 폭이에요. 재현 경계의 폭이 0.6m 이상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수직거리라고 하는 거는 이거 헷갈리실 수 있는데 수직거리는 요 바닥에서 천장까지 여기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거리가 수직거리가 아니라 수직거리라고 하는 거는 요 바닥에서 어디까지냐면 이 재현 경계의 하단 여기죠? 여기를 수직거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를. 헷갈리면 안 돼요. 여기가 수직거리입니다. 그 수직거리가 바로 얼마라고요? 2m 이내라는 거죠. 이 수직거리가 2m 이내. 이 숫자를 좀 기억하세요. 숫자 기억해 주시고요. 수직거리가 어디인지도 아셔야 돼요. 바닥에서 재현 경계 하단부까지. 여기까지가 수직거리라는 거 중요합니다. 자, 다음 재현 경계 벽은 배연 시 기류에 따라 그 하단이 쉽게 흔들리지 아니해야 하며 또한 가동식의 경우에는 급속히 하강하여 인명에 위해를 주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그래서 중요한 거 두 가지 좀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배출량 및 배출 방식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연기의 배출량입니다. 어떤 그 상황에 따라서 연기의 배출량 기준이 다르다는 거죠. 자, 먼저 거실의 바닥 면적이 얼마 미만일 때? 400제곱미터. 자, 거실의 바닥 면적이 400제곱 미만인 예상 재현 구역의 배출량, 연기의 배출량을 말하는 거예요. 보세요. 바닥 면적 1제곱미터당 1세제곱미터 per minute. 1분당 얼마라고요? 1분당 1세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돼요. 바닥 면적 1제곱미터당. 그때 예상 재현 구역 전체에 대한 최저 배출량, 최소한 시간당 5,000세제곱미터는 배출해야 돼요. 최소가. 그러니까 계산했을 때 지금 이게 연기의 배출량인데 이 계산한 값이 5,000이 안 되잖아요. 5,000이 안 돼도 최소한 5,000은 배출을 해야 된다고요. 최소한. 이게 최저 배출량입니다. 최저 배출량. 그래서 이 연기의 배출량은 어떻게 구하냐? 바닥 면적에다가 그죠? 예, 바닥 면적에다가 1세제곱미터 per minute 제곱미터. 이게 아까 요거예요. 이거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곱하기 얼마? 60.
곱해주는 겁니다. 60분. 왜냐면 여기는 단위가 분이니까. 근데 지금 이 배출량 보시면 단위가 아워죠. 아워. 시간. 아워기 때문에 여기 뒤에다가 60을 별도로 곱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곱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단위가 분당 배출량이 되는 거고 60을 곱해주면 시간당 배출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60을 곱해준다는 거. 왜? 단위가 아워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바닥 면적이 50제곱미터 미만인 예상 제한 구역을 자, 통로 배출 방식으로 하는 경우. 자, 이거는 바닥 면적이 얼마라고요? 50제곱미터 미만일 때 그때의 배출량이에요. 그때 그 통로의 길이가 40m 이하일 때와 그리고 통로의 길이가 40m 초과 60m 이하일 때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때 이제 수직거리, 아까 말씀드렸죠? 수직거리라고 하는 거는 제한 경계의 하단에서 어디까지? 바닥까지. 그 높이가 수직거리입니다. 수직거리. 그 수직거리에 따라서 배출량이 다 달라요. 이렇게. 그래서 이 바닥 면적이 5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뭐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나온 적은 없으니까 이 수치들은 그냥 참고 삼아 보시면 돼요. 이거 억지로 암기 안 하셔도 돼요. 거의 출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참고 삼아서 보시라는 거예요. 이 내용은.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이제 거실의 바닥 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일 때. 자, 아까 했었던 거는 이제 바닥 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일 때를 말한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그 바닥 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일 때. 그때도 이제 배출량이 다릅니다. 기준이. 그래서 40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자, 두 가지로 나눠서 보시게 돼요. 두 가지로. 어떻게 보시냐? 예상 제한 구역이 40m 원 범위 안에 있을 때. 이때와 예상 제한 구역이 40m 원 범위를 넘을 때, 초과할 때. 이렇다는 거죠. 자, 여기에 이렇게 원을 그렸을 때 이 원의 직경이 40m예요. 이거 40m라고 했을 때 이 예상 제한 구역이 40m 원 안에 있을 때 40m 원을 벗어났을 때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40m 원 범위 안에 있을 때 여기 안에 있을 때 이 안에 있을 때는 이 기준을 따르는 거고요. 자, 범위 바깥에 40m 원 범위를 초과할 때 여기 바깥에 이런 경우에는 이 기준을 따른다는 거죠. 예. 그때 최소 배출량이 있어요. 그래서 40m 원 범위 안에 있을 때는 최저 배출량이 얼마냐? 시간당 4만 세제곱미터입니다. 그런데 40m 범위를 넘을 때, 초과할 때는 시간당 4만 5천 세제곱미터예요. 달라요. 최저 배출량이. 그리고 수직 거리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필기 시험에서는 이 수직 거리에 따른 배출량을 물어보지 않고 실기 시험에서는 이 수직 거리가 나오고 이제 배출량 구하는 게 나와요. 이제 그때는 조금 디테일하게 보실 필요가 있는데 우리 필기 공부할 때는 그렇게까지 세세히 공부 안 하셔도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40m 원 안에 있을 때는 한 이 정도가 최저 배출량이고 40m 범위를 넘을 때는 이 정도다라는 이 정도까지만 좀 기억을 하시면 돼요. 너무 디테일하게 안 보셔도 됩니다. 그렇게까지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실기 시험 공부할 때는 자세히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자, 예상 제한 구역이 통로인 경우의 배연량 얼마냐? 시간당 45,000 세제곱미터 이상입니다. 최저 배출량이 45,000이라는 거예요. 예상 제한 구역이 뭐일 때? 통로일 때. 예, 통로일 때. 자, 그 다음, 자, 배출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배출구. 그러니까 배출구라고 하는 건 연기가 나가는 부분을 말하는 거죠. 예, 그래서 배출구의 그 설치 기준을 또 보실게요. 자, 바닥 면적이 일단 400제곱미터 미만인 자, 예상 제한 구역에 대한 기준이에요. 바닥 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일 때. 먼저, 예상 제한 구역이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의 배출구는 바로 천장 또는 반자와, 이거 기억하셔야 되겠네요. 자, 천장 또는 반자와 바닥 사이에 어디? 중간 윗부분에 설치한다. 이거 기억하세요? 기억하세요, 이거? 자, 바닥 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인 예상 제한 구역일 때, 그때, 자, 예상 제한 구역이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 배출구는 어디에 설치한다고요? 어디에? 천장 또는 반자와 바닥 사이에 중간 윗부분에 설치한다는 거. 네, 중요합니다, 이거. 그 다음, 예상 제한 구역 중 어느 한 부분이 제한 경계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천장, 반자 또는 이에 가까운 벽의 부분에 설치할 것. 단,
배출구를 벽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배출구의 하단이 해당 예상 제한 구역에서 제한 경계의 폭이 가장 짧은 제한 경계의 하단보다 높이 되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 위치에. 자, 그다음 이번에는 자, 통로인 예상 제한 구역과 통로인 예상 제한 구역과 바닥 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일 때, 이상일 때의 그때의 기준입니다. 먼저 자, 예상 제한 구역이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 배출구는 천장, 반자 또는 이에 가까운 벽, 여기죠? 천장, 반자 또는 이에 가까운 벽 부분에 설치를 하고요. 단, 배출구를 벽에 설치한 경우에는 배출구의 하단과 바닥 간의 최단 거리가 몇 미터 이상이다? 2미터 이상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예상 제한 구역 중 어느 한 부분이 제한 경계로 구획되어 있을 경우에는 천장, 반자 또는 이에 가까운 벽의 부분에 설치할 것 됐고요. 여기 보세요. 시험 중요한 거. 예상 제한 구역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배출구까지의 수평거리는 얼마다? 기억하세요? 10m 이내가 되도록 한다. 다시 예상 제한 구역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배출구까지의 수평거리가 얼마라고요? 수평거리가 10m 이내가 되도록 설치한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이거 10m 이내입니다. 자, 그 다음 공기 유입 방식과 공기 유입구를 보겠습니다. 공기 유입구. 자, 이거는 이제 신선한 공기가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거는 연기가 배출되는 그 배출구를 말씀드렸던 거고요. 이거는 이제 신선한 공기가 실내로 들어오는 그러한 유입구를 말하는 거죠. 자, 먼저 예상 제한구역에 설치되는 공기 유입구의 설치 기준부터 볼게요. 자, 바닥 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인 거실인 예상 제한구역에 대하여는 바닥 외의 장소에 설치하고 바닥 외, 바닥이 아닌 바닥을 제외한 장소에 설치를 하고 공기 유입구와 배출구 간의 직선 거리는 몇 미터 이상으로 뛴다? 5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거죠. 5미터 이상. 그러니까 공기가 들어오는 유입구와 연기가 나가는 배출구 간의 거리가 5미터 이상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바닥 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의 거실인 예상 제한구역에 대하여는 바닥으로부터 몇 미터? 1.5m 이하,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고 그 주변에 2m, 그 주변 2m 이내에는 가연성 내용물이 없도록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다음 예상 제한 구역에 공기가 유입되는 순간의 풍속은 얼마다? 자, 이거 중요한 거네요. 예상 제한 구역에 공기가 유입되는 순간의 풍속은 얼마다? 5m/s 이하다. 5m/s 이하가 되도록 하고 유입구의 구조는 유입 공기를 하향 60도 이내로 분출할 수 있도록 할 것. 자, 이거 기억하세요. 공기가 유입되는 순간의 풍속이 얼마다? 5m/s 이하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다음, 예상 제한구역에 대한 공기 유입구의 크기. 공기 유입구의 크기는 해당 예상 제한구역 배출량에 대하여 얼마 이상이다? 35제곱센티미터 이상이다. 이것도 자, 계산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자, 유입구의 공기 유입구의 크기예요. 배출량, 예상 제한구역 배출량에 대하여 얼마라고요? 35제곱센티미터 이상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예상 제한구역에 대한 공기 유입량은 규정에 따른 배출량의 배출에 지장이 없는 양으로 할 것이라는 내용이 있고요. 자, 다음 배출기 및 배출 풍도입니다. 자, 여기도 좀 보시게 되면 자, 배출기의 배출 능력은 규정에 따른 배출량 이상이 되도록 할 것. 아까 말씀드렸던 이거 있죠. 바닥 면적, 수직 거리, 그거에 따른 배출량의 이상이 되도록 한다는 얘기예요. 이 내용은. 그 다음 배출기와 배출 풍도의 접속 부분에 사용하는 캔버스는 내열성이 있는 것으로 해야 되고 배출기의 전동기 부분과 배풍기 부분은 분리하여 설치한다. 그때 배풍기 부분은 유효한 내열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사항입니다. 자, 다음 배출 풍도입니다. 배출 풍도는 아연 도금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 내열성이 있는 것으로 하며 내열성의 단열재로 유효한 단열 처리를 할 것이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중요한 거 나왔습니다. 자, 배출기의 흡입측 풍도 안의 풍속은 얼마다? 15m/s 이하고요. 배출측 풍속은 20m/s 이하로 할 것. 이거 두 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흡입측 풍도 안의 풍속이 얼마라고요?
15m/s 이하고요. 배출축 풍속이 얼마라고요? 20m/s 이하다. 두 가지 헷갈리실 수가 있거든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흡입축은 15, 배출축은 20. 이거 두 가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배출풍도 강판의 두께. 자, 두께의 기준인데 이건 어떤 기준이냐면은 풍도 단면에 긴변이나 긴변, 만약에 직사각형이다라고 하면은 긴변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 풍도가 원이다, 원형인 경우에는 직경의 길이로 따지는 거예요. 그 긴변이나 직경의 길이에 따라서 강판 두께가 달라요. 그래서 450mm 이하일 때는 0.5mm 이상, 강판 두께가 0.5mm 이상, 450초가 750 이하일 때는 0.6mm 이상, 그리고 750초가 1500 이하일 때는 0.8mm 이상, 그리고 1500초가 2250 이하일 때는 1mm 이상, 그리고 2250을 초과했을 때는 1.2mm 이상. 이 숫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이 숫자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길이에 따른 강판 두께. 이거 중요한 거니까 반드시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유입풍도 및 제한 설비의 기동에 대한 내용인데, 자, 여기도 암기해야 될 것이 나옵니다. 자, 어디냐? 유입풍도 안의 풍속. 이거 기억하세요. 유입풍도 안의 풍속이 얼마다? 초당 20m. 20m/s 이하다. 다시 유입풍도 안의 풍속이 얼마라고요? 20m/s 이하다.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제한 설비의 기동은 가동식의 벽, 제한 경계 벽, 댐퍼 및 배출기의 작동은 자동 화재 감지기와 연동되어야 하며 예상 제한 구역 및 제어반에서 수동으로 기동이 가능하도록 할 것. 자, 기억하실 거는 이겁니다. 유입풍도 안의 풍속 초당 20m 이하라는 거. 저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제한 설비의 기동에서는 좀 읽어보시면 돼요. 가동식의 벽, 제한 경계 벽, 댐퍼 및 배출기의 작동은 자동 화재 감지기와 연동되어야 하며 예상 제한 구역 및 제어반에서 수동으로 기동이 가능하도록 한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제한 설비에 대한 설명이 됐고요. 이제 바로 문제풀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자, 제한 설비의 설치 장소에 따른 제한 구역의 구획으로서 그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잘못된 것 하나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거실과 통로는 상호 제한 구획할 것. 1번 맞는 거죠? 거실과 통로는 상호 제한 구획한다라고 했고요. 2번. 하나의 제한 구역의 면적은 600제곱미터 이내로 할 것. 2번이 틀렸습니다. 자, 여기서 600제곱미터는 뭐예요? 바로 경계구역. 우리 경계구역 할 때 하나의 경계구역 면적이 600제곱미터 이내였잖아요. 그거고 제한구역의 면적은 600이 아니라 얼마예요? 바로 1000제곱미터 이내죠. 그러니까 헷갈리시면 안 돼요. 경계구역 면적이 600이고요. 제한구역의 면적은 1000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3번. 하나의 제한구역은 직경 60m 원 내에 들어갈 수 있을 것. 맞죠? 60m 원 내에 들어가야 되고요. 4번. 하나의 제한구역은 2개 이상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맞죠? 2개 이상.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 2번. 다음 문제 2번. 송풍기 등을 사용하여 건축물 내부에 발생한 연기를 제한 구획까지 풍도를 설치하여 강제로 제한하는 방식은, 자, 강제로 제한한다. 강제. 이거 뭐라고 했어요? 바로 기계 제한 방식이라고 했죠. 그래서 기계 제한 방식. 그래서 강제로 연기를 배출하는 방식. 바로 기계 제한 방식입니다. 정답 3번이네요. 다음 문제 3번. 제한 설비의 배출기와 배출 풍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잘못된 것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1번. 배출기와 배출 풍도의 접속 부분에 사용하는 캔버스는 내열성이 있는 것으로 할 것. 맞는 거죠? 캔버스 내열성이 있는 것 맞다라는 거고요. 2번. 배출기의 전동기 부분과 배풍기 부분은 분리하여 설치할 것. 2번도 맞네요. 그죠? 3번. 배출기 흡입적 풍도안의 풍속은 15m/s 이상으로 할 것. 자, 이 3번을 보시면 이 15m/s 이것만 보면 맞는 것처럼 보이죠? 흡입측이니까 15. 틀렸어요. 그죠? 어디 틀렸어요? 이게 틀렸죠. 이상이 아니라 뭐가 돼야 돼요? 이하가 돼야 맞는 겁니다. 이하. 그러니까 이것만 딱 보고 맞다고 보면 안 돼요. 이것도 끝까지 보셔야 돼요. 이상이 아니라 이하가 돼야 맞는 거예요. 3번이 틀렸고요. 4번. 배출기
배출측 풍도안의 풍속은 20m/s 이하다. 이거 이하 맞죠? 20m/s.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 틀렸습니다. 3번. 자, 문제 4번. 예상제한구역의 공기 유입량이 시간당 3만 세제곱미터이고 유입구를 60cm 곱하기 60cm의 크기로 사용할 때 공기 유입구의 최소 설치 수량은 몇 개인가? 자, 계산 문제로 지금 출제가 됐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일단 지금 시간당 공기 유입량이 시간당 3만 세제곱미터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떠한 공식이 나오냐면 자, 배출량은 바닥 면적에다가 바닥 면적 곱하기 1세제곱미터 per minute. 자, 제곱미터 minute 곱하기 여기에 60분을 곱한다고 했죠. 60분 minute per hour. 그래서 이 배출량의 단위가 세제곱미터 per hour가 나오는 거죠. 여기 60을 곱하면서. 그렇죠? 그러면은 자, 지금 공기 유입량이 시간당 3만 세제곱미터, 즉 배출량이 3만인 거예요, 3만. 여기가 3만 세제곱미터 per hour인 거죠. 자, 계산해보면 되죠? 어차피 여기는 숫자가 1이니까 이건 없는 거로 보시면 돼요. 곱하나마나 1이잖아요? 그러면은, 자, 3만 세제곱미터 per hour를 여기 60으로 나누면 뭐가 나와요? 바닥 면적이 구해지겠죠? 바닥 면적. 그럼 바닥 면적이 얼마 나오냐? 바로 500제곱미터가 바로 나오죠. 그죠? 그럼 바닥 면적 먼저 구했어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공기 유입구의 면적. 면적을 또 구해야 됩니다. 공기 유입구의 면적. 그 면적은 어떻게 구하냐? 공기 유입구의 면적은 바닥 면적 곱하기 1세제곱미터 per 제곱미터 미닛 곱하기 여기에다가 자, 얼마를 곱하냐?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바로 35제곱센티미터를 곱한다고 했죠. 35제곱센티미터 미닛 제곱미터 세제곱미터 per 이런 식으로. 그죠? 이걸 곱해야 돼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35제곱센티미터 이거 곱한다는 거,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자, 그럼 여기서, 자, 이게 바뀌었죠, 단위가? 미닛이 위로 가야 돼요. 미닛 퍼 세제곱미터. 자, 이렇게 곱해주면은 바로 공기 유입구의 면적이 구해져요. 유입구의 면적. 그 이거를 계산해 주시면은 얼마 나오냐? 17,500제곱센티미터가 돼요. 계산하면. 그러니까 공기 유입구의 면적이 17,500제곱센티미터가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자, 하나의 유입구의 면적이 얼마예요? 60 곱하기 60이니까 이거를 계산해 주시면 하나당 3,600제곱센티미터라는 거죠. 하나당. 유입구 한 개당. 그때 자, 공기 유입구의 지금 최소 설치 수량을 구하는 거니까 이 전체 공기 유입구의 면적을 이 하나의 면적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얼마로? 3,600으로 나눠주는 거죠. 전체의 면적을. 그래서 이걸 나눠주시면 이 값이 대략적으로 한 4.8 정도가 나와요. 절상해주면 몇 개? 5개가 되는 겁니다. 최소. 그래서 최소 설치 수량은 5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5번. 제연설비의 배출구를 설치할 때 예상 제연구역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배출구까지의 수평거리는 몇 미터 이내가 되어야 하는가? 자, 뭐예요? 자, 하나의 배출구까지 수평거리 몇 미터 이내라고 했어요? 바로 10미터 이내라고 했죠? 정답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다음 문제 6번. 바닥 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이고 예상 제한 구역이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배출구의 설치 위치로 옳은 것은 자, 여기 보셔야 돼요. 바닥 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이라고 했죠. 미만. 400제곱미터 미만이에요. 그때 예상 제한 구역이 벽으로 구획되어 있을 때 배출구의 설치 위치가 어디냐? 자, 어디라고 했어요? 천장 또는 반자와 바닥 사이의 중간 윗부분이라고 했죠. 400 미만일 때. 맞나요? 그래서 1번 천장 또는 반자와 바닥 사이의 중간 윗부분에 설치한다는 거. 정답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7번. 자, 제연 설비에서 통로상의 제연 구역은 최대 얼마까지로 할 수 있는가? 자, 이거는 제연 구역의 구획 기준에서 보시면 자, 통로상의 제연 구역은 최대 얼마냐? 바로 보행 중심선
보행 중심선의 길이에서 60m를 초과하면 안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최대가 얼마예요? 최대가 60m라는 거죠. 그래서 보행 중심선의 길이로 몇 미터까지? 60m까지입니다. 60m를 초과하면 안 되니까 최대 60m가 되는 거죠. 정답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8번. 거실 제한 설비의 배출량 기준이다. 괄호에 맞는 것은? 자, 보실게요. 자, 거실의 바닥 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 여기네요. 400제곱미터 미만일 때예요. 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으로 구획된 예상 제한 구역에 대해서는 바닥 면적 1제곱미터당 자, 얼마 이상이라고 했어요? 얼마 이상이에요? 바로 1세제곱미터 퍼 미닛이죠. 맞나요? 네, 바닥 면적 1제곱미터당 1세제곱미터 퍼 미닛 이상으로 하되 예상 제한 구역 전체에 대한 최저 배출량은 얼마다? 자, 바닥 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일 때 최저 배출량이 얼마라고 했어요? 바로 5,000 세제곱미터 퍼 아워라고 했죠. 맞나요? 최저 배출량 5,000 세제곱미터 아워 이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정답은 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 2번. 자, 다음 9번. 제한 설비에서 배출풍도 단면의 직경이 300mm인 경우에 배출풍도 강판 두께 기준은? 자, 이거는 암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가장 긴 변 또는 직경의 길이, 직경 길이에 따른 강판 두께가 결정된다라고 했어요. 자, 보세요. 자, 긴 변이나 직경 길이가 450, 자, 단위가 밀리미터예요. 이거 단위 생략할게요. 450 이하일 때, 뭐였어요? 강판 두께는 0.5mm 이상이었죠. 그죠? 450 이하일 때. 그 다음에 450 초과, 그리고 750 이하일 때. 얼마였어요? 0.6mm 이상이었죠? 그 다음 750 초과 1500 미만일 때. 이때는 0.8mm 이상이었죠? 0.8mm 이상. 그리고 1500 초과 2250 미만일 때는 이하죠, 이하. 여기는 이하. 자, 이하일 때는 1mm 이상이었고요. 그리고 2250 초과일 때는 1.2mm 이상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단면의 직경이 300mm다? 그럼 어디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300mm면은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강판 두께는 0.5mm 이상이 정답이 되는 거죠. 정답 1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10번. 제한 설비가 설치된 부분의 거실 바닥 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이고 수직거리가 2m 이하일 때 예상 제한 구역의 직경이 40m인 범위를 초과한다면, 원의 범위를 초과한다면 예상 제한 구역의 배출량은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가? 저희는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 일단 바닥 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이라고 했어요. 이상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자, 예상 제한 구역의 직경이 40m인 원의 범위를 뭐 한다고요? 초과한대요. 초과. 그 다음 수직거리가 2m 이하일 때. 그때 자, 예상 구역의 배출량은 얼마예요? 최저 배출량이 바로 시간당 45,000인 거죠. 이건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바닥 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이고 직경이 40m인 원을 초과했을 때, 그리고 수직거리가 2m 이하일 때는 배출량이 얼마다? 시간당 45,000 세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정답 4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11번. 제연 경계 벽의 설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네, 잘못된 부분을 찾으시면 됩니다. 1번. 제연 경계의 폭은 0.6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자, 제연 경계의 폭이 어디예요? 자, 이게 천장이고요. 자, 이게 제연 경계입니다. 여기가. 그리고 여기가 이제 바닥이에요, 바닥. 자, 제연 경계의 폭. 어디를 말한다고 했죠? 제연 경계의 폭은 여기죠, 여기. 여기가 제연 경계의 폭입니다.
제한 경계의 폭으로 0.6m 이상이었죠. 맞나요? 예, 제한 경계의 폭은 0.6m 이상. 1번 맞고요. 2번 수직거리는 2m 이내여야 한다. 수직거리. 자, 수직거리가 어디예요? 바로 바닥에서 제한 경계의 하단까지 높이. 여기가 수직거리라고 했어요. 수직거리는 2m 이내. 맞죠? 2번 맞습니다. 3번 천장 또는 반자로부터 그 수직 하단까지의 거리를 수직거리라 한다. 3번 틀렸잖아요. 천장 또는 반자, 여기죠? 여기서부터 수직 하단, 여기까지 이 거리가 수직거리다. 이거 아니라고 했어요. 이거 아니라고요. 여기가 수직거리라고 했죠. 그래서 3번이 틀린 설명이네요. 다음 4번 재질은 불연재료 또는 내화 재료로 하여야 하며 가동벽, 셔터, 방화문이 포함된다. 자, 4번 맞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틀린 설명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1번까지 해서 제한 설비에 대한 이론 설명과 문제 풀이까지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 잘 정리해 주시고요. 전 다음 이론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